자, 205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모르죠. 모르는데 신고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신고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이라는 말이 우리 신고해야 되는 소개, 중매, 종가 이게 기본적으로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뭐 이런 것도 틀리게 나올 거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이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뭐 연립주택,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적는다 이 말이에요.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걸 말하죠.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하고 중요한 것은 종전부동산은 분양권 아니죠. 그죠? 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 난에는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이라는 게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인, 그 다음에 기업공개서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는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자, 넘어가서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전매계약이라는 게 분양권, 입주권이죠. 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거꾸로 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는데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이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원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생략되었어요. 총이라는 말이 없죠. 이럴 때는 각각 적습니까? 합계액을 적습니까? 각각 적는다.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맞고 이것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다른 말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 실제 거래 면적으로 적어라 이 말이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인 경우는 연면적을 적는다. 집합건축물 한 동 전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자기 집만 팔죠. 그러면은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입니다. 그런데 집합건축물보다는 집합건축물 말고 다른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축물 하나만 생각해.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 그렇죠. 리얼에 외국인이 매수인인 경우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나 매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매수 용도도 같이 체크하는 난이 있죠. 자, 오른쪽에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죠? 이번에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자금조달계획 들어가죠. 자금조달계획은 매도인이 작성한다,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도인이 작성할 수가 없죠.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서명 날인 할 필요가 없죠.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나중에 뭐 발코니 확장할 때 비용 아니면은 시스템 여건 설치 비용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전부 다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는다. 두 개 다 놓으면 쉽죠.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무슨 면적? 자기 집만 파니까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입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벌금형 부과 사유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죠, 그죠? 신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크게 보면은 신고하는 규정, 허가받는 규정이 있어요. 어느 게 벌이 큽니까? 위반하면은 허가가 벌이 크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 징역 또는 벌금이고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입니다. 자, 넘어가서 금정의 오른쪽에 2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및 조사와 관련된 설명이라 옳은 것은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적정성 검증은 신고 관청이 하는 게 맞죠. 구축 운영은 누가 해야 된다? 국장이 합니다. 자, 신고 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세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규정이 없어요. 검증 결과를 세무관세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세무관세장은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는 1개월 안 나옵니다. 1개월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검증할 때. 검증 결과를 시군구청이나 시도의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의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 할 때 1회 나오고 몇 개월 이내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수 없다. 올해 추가되죠. 원래 신고관청이 조사를 하는데 국장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국장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때는 고발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1개월 이내 이런 거 없죠. 그냥 보고합니다.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는 그냥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매월 1회 보고해야 된다. 5번에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맞고 밑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정정 및 변경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신고한 내용 중 거래 당사자 주소, 면적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기재가 잘못됐다. 정정입니까? 변경입니까? 정정이죠.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사는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두 개를 보세요. 이게 정정인지 변경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면적의 정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주소, 거래 당사자 주소, 주민등록표 등에 나와 있죠. 면적,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죠. 공부에 나오는 거니까 정정 맞네요. 이번에 정정 신청은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해당 내용을 정정해서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이래 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거래 가격, 중도금 및 지급일 등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변경 신고 맞죠, 그죠? 그런데 변경 신고할 때 거래 가격은 지금은 등기부에 나오죠. 등기부에도 지금은 거래 가격이 나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등기부에 거래 가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공부에 안 나오는 거고 중도금 그리고 지급일 원래 공부에 안 나오는 거죠. 공부에 안 나오는 것은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대신에 정정도 안 되고 아까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것 두 개가 있었죠. 면적 지분 두 개 다 되죠. 그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면적이나 지분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정정할 수 있고 면적이나 지분을 변경할 때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두 개 다 안 들어가는 것 생각하세요. 계약일 두 개 다 안 들어갑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받죠. 과태료 안 받으려고 계약일을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과태료는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집은,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론 이거는 계획공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이나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없다. 두 개 다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래 가격이 바뀌었어요. 거래 가격이 바뀌었는데 면적이 바뀌면은 가격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면적의 증감 없이 가격만 바뀌었다. 그럼 공무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이거 말고는 정경이나 변경이나 전부 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정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 한마디로 공부에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공부에 나오는 거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기업공개사 성명주소,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지분 비율, 거래 당사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인적사항에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부 다 공부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기업공개사 성명주소,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가 들어가지. 기업공개사의 주소는 지금까지 공개사법이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정정도 변경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자, 5번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 거래지분 및 거래지분 비율, 이거는 정정도 변경도 다 들어가죠.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공부에 나오죠. 정정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면적은 정정도 들어가고 변경도 다 들어가죠. 그죠? 계약의 조건, 기한, 공부에 안 나오죠. 변경이고, 거래 가격 및 잔금 지급일, 공부에 안 나오니까 변경이죠.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추가, 이거 조심하시면 이렇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교체 안 되죠. 그죠? 제외되는 경우에만 합니다. 추가되는 것은 별도로 신고해야 되지 변경 신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래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제외, 이거는 변경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가나 교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돼요. 자, 넘어가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보겠습니다.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단독주택도 되죠. 그죠? 물론 이 주택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은 전부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그 상대방이 신고해야 된다. 원래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상대방이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요거는 거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되고 공무원은 사유서 확인해야 된다. 똑같죠. 4번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10일 이내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지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도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변경 신고도 변경 또는 해지 신고도 며칠 이내?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입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고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기획공개사 중개한 경우 기획공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기획공개사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기획공개사의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지 신고할 때 기획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죠. 임대차 신고할 때도 기획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래 의미는 전입신고를 해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은 현황을 모르죠. 현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거니까 임대차 신고하면은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아요. 디귿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금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포상금 할 때 별도로 할 건데 포상금이 크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포상금이 총 4개가 있어요. 포상금이 물론 외국인 특례 규정 빼고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추가된 게 100만 원 이하 추가되었어요. 100만 원 이하가 임대차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은 됩니다. 리얼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제재 나오는데, 자, 제재 나오면은 과태료를 보셔야 돼요. 자,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니까 위반하면은 형벌은 없습니다.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자,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가 있죠.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 500만 원 이하,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두 개, 4개인데 100만 원 이하는 임대차하고 관련된 거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자,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 3천만 원 이하에서 뭐가 들어갔냐면은 아까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또 하나가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또 하나가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다른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을 안 했다. 또 하나가 다른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조치를 이행 안 했다. 자,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는 거 말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부당하는 거 있죠. 부당. 즉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이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 게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게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하면은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형벌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형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똑같이 과태료.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요거 3개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요거 2개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게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할 때는 꼭 뭐라고 했냐면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옛날에는 취득세 3배 이하였어요.
취득세 3배 이하에서 지금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3배 이하죠. 3배 이하니까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든 거짓 신고했을 때 요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거짓 신고한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거는 계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거고, 요거는 실제로 거래 계약이 체결됐는데 신고하는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임대차하고 관련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러면은 자, 거래 당사자가 기업공개사가 거짓 신고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 받는다? 거짓 신고한 게 아니고 거짓 신고를 요구를 했죠.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하면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이래 되겠죠. 이거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래 있는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어요. 500만 원이 아니고 5분의, 다른 거는 전부 다 2분의 1입니다.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래 있는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방금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안 나오는 게 여기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자진 신고하면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얼마까지 감면해 준다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감면해 주는데 자진 신고하더라도 감면 안 해 주는 게 있어요. 안 해주는 것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는 자진 신고해도 감면 안 해줍니다. 자, 또 하나가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죠. 그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는데 제출 안 했다.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어요. 제출 안 했습니다. 공무원은 이 사람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출 안 했다 신고한다 과태료 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중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요거는 자진 신고해도 감면 안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제일 위반 행위가 큰 거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해라 했는데 안 하는 거는 공무원이 알죠. 그거는 감면 안 해줍니다. 자진 신고하는데 원칙적으로 감면을 해주지만 감면 안 해주는 것도 있죠. 상습범일 때 최근 1년에 3번 이상 자진 신고가 감면받았다. 감면 안 해줍니다.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감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이거 위반했다는 거 통보를 받았어요. 결정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자, 제재 214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위반과 관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신고 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으로 신고를 거부했다. 거짓 신고한 거 아니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하면은 500만 원, 이거 500만 원의 이거는 100분의 5의 과태료죠. 3번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실제로 거짓 신고한 거 아니죠. 그럼 얼마야? 500만 원이야. 기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거짓 신고한 거는 아니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다. 이것도 거짓 신고를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 그럼 그 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거는 얼마 이하입니까? 이거는 3천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은 요거는 500만 원 이하죠.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과 그 제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거 맞죠, 그죠? 요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지서 교란행위에 부당 들어갔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는 신고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번하고 2번 두 개 다 3천만 원이야 맞고 3번에 신고관청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해서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2분의 1이죠. 그런데 위반한 거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번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그죠? 그런데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진 신고했다. 감면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거는 감면해 주는 거 아니다, 그죠? 5번에 신고관청이 기획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없어져야 되느냐면은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 이거는 법이 하나가 돼 있었죠. 하나가 됐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신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죠? 신고관청에서 기획공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럼 기획공개사가 이 법을 위반해서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3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때 그 행정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닌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겠죠. 그죠? 행정처분은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획공개사를 합시다. 이럴 때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죠. 그죠? 물론 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같을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다르면 등록관청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는 것 10일 이내요. 그런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이 다르죠. 그러면은 기획공개사가 주차 위반으로서 딱지를 1년에 3번 받았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나 업무정지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은 공개사법 아니죠. 그럼 여기서 과태료 부과했다 신고해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이 나눠질 때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이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법에서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진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감면되는 자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감면해 주죠. 그런데 제일 큰 것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공문이 해라 했는데 안 한 것은 감면을 안 해준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거 얼마의 과태료입니까? 거짓 신고 100분의 5죠.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줍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 조장 또는 방조한 자 500만 원 이하죠.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100만 원 이하인데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줍니다.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요 감면해 주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있고 외국인 특례주에서도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있죠.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돼요.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며칠 이내? 계획 공개했으니까 60일 이내. 계약 외로 하면은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죠. 이것도 과태료 대상되죠. 그죠?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줍니다. 5번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했다. 얼마 이하입니까? 3천만 원 이하죠. 제일 큰 거는 위반 행위가 크니까 이거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자, 5번에 4번 한번 볼게요.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자진신고를 해서 3번 이상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는 과태료를 감면, 면제하지 않는다. 상습범이니까 1년에 3번 요거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됐다. 통보가 되었다. 실제로 조사를 해왔고 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결정됐으니까 이거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요거 하고 복습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복습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제일 처음에 벌칙이죠.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벌칙이 다른 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벌칙은 똑같죠. 돈으로 내는 것 형벌하고 과태료가 벌칙이에요. 등록 취소, 의무정지는 행정처분이랍니다. 그러면은 자,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대상이 되면은 같이 준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준다 그랬어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원칙적으로는 같이 못 준다 그죠? 자, 그럼 이래 주는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계에 주는 행정처분 과태료 누가 준다? 국장이.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계에 주는 과태료 국장이 주죠.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시도회사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죠. 과태료는. 계획공개사 주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까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계획공개사 위반했어요.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회사가 주죠.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즉 미끼 광고, 과장 광고,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광고 500만 원의 과태료 누가 줍니까? 기획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준다.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것은 무조건 500만 원의 과태료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국장이 준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문등표 휴게사보자 안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문하고 표하고 관련돼서 기업공개사가 위반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했다. 어느 게 버리컵니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 1천,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죠? 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휴 얼마짜리? 20만 원. 그래, 문등표 50, 나머지는 30. 이 중에서 문등표 휴게사 보까지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자, 자격증 반납 위반은 요거는 교관 시도회사가 부과한다. 그 다음에 1년 1천짜리 하나 봅시다. 1년 1천짜리가 임시정보 공개를 이중으로 3번 하면은 비겁의 대표명인. 형벌은 1년 1천짜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못 내겠으면은 행정처분 중에서는 절대 취소 제일 많이 나와요. 형벌 중에서는 1년에 1천 더 많이 나오겠죠. 과태료에서는 500만 원 이하가 중요합니까? 100만 원 이하가 중요합니까?
100만 원 이하 하면서 교육공개사 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같이 보세요. 이중으로 세분하는 것,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무조건 나옵니다. 임시중개 시스템을 이중사무소에서 나누니까 똑같죠. 그죠? 비밀 누설했다, 금쟁이 했다, 무등록자 매수 중, 대여 양도, 등록제나 자격증도 빌려주거나 빌렸다 무조건 1년에 1천.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교육공개사 관련되는 것 위반했다 1년에 1천. 표시광고 명칭 위반 인자입니까? 아닌자입니까? 아닌자 하면은 1년에 1천.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아니죠.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가지고 부동산 거래,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금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금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되죠. 안 받아도 되죠. 농취증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거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임대차는 별도로 있지만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매매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합니다. 상속으로 처리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경매로 처리했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교환계약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내용이 소개, 중매, 종가 들어가고, 자, 개인이 신고할 때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택만입니다. 주택일 때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지급 방식을 신고해야 된다. 대신에 그중에서 투기과열지구라면 이거하고 별도로 자금 지급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야, 근데 법인일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법인 현황. 법인 현황이라는 게 법인의 그 임원하고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투기하는 거다 생각하세요. 법인 현황, 그리고 자금에 관한 사항, 이제 이용 방법 하는데, 법인 현황 들어갈 때도 일방 단서가 국가 등일 때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국가 등일 때는 안 들어가고 오로지 주택만 들어갑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공급받을 수 있는 집 이거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이용 방식 할 때 매수인인 경우만 신고합니까? 매도인인 경우만 신고합니까?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만 신고한다.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리신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서 제출 안 해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두 번 나옵니다.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한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해제 등이 확정된 날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것은 1인이 제출합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 할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이럴 때는 단독으로 신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개사가 있으면 교육공개사 신고합니다. 물론 교육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대리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아서 신고서 제출하는데 전자문서는 할 수 없죠.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굳이 들어가면 일방이에요. 그런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거 아니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거 아니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계획공개사 있을 때는 계획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자,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다른 자료를 제출해라. 또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고 필증 발급받고 등기하러 가죠.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신청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신고하는 내용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죠. 매수인이 작성해가지고 신고 의무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공해야 된다. 25일 이내. 대신에 이거는 제공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자, 계약 신고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면은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절대 기획 공개서 해야 된다 아니죠. 일방 단체가 국가 등이라도 국가 등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 공개사가 할 수도 있고 국가 등이 할 수도 있지만 해제 등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등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하고자 할 때, 물론 등기 신청하기 전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개 다가 들어가는 게 지분 면적, 물론 지분 비율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는 공부에 나와 있으면은 정정, 안 나오면은 변경. 자, 근데 변경에서 별도로 봐야 되는 게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추가, 교체 안 되죠.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일부 부동산의 변경이나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말로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하죠.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한다. 신고관청이 검증해갖고 결과를 시도회사에게 보고하고 시도회사는 매월 1회 국장에 보고한다.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신고관청이 조사하는데 국장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국장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자, 신고서 작성할 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는데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이죠. 그 다음에 전매, 분양간 입주간 전매계약일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나머지 거꾸로 볼게요.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아니면 분양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입주권이죠.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죠? 정비법에서 나오니까 분양권인 경우. 총가격이란 말이, 총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계액을 적는데 총이란 말이 없으면은 각각 적는다. 합계액을 적는다. 각각 적습니다. 면적은 자,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다르다. 전부 다 실제로 적죠. 그죠? 실제로 적는데 면적은 집합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연면적. 집합 건축물은 내 것만 파니까 전용 면적. 나머지는 틀리게 나올 거는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과태료하는 거는 방금 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끝나고 관리 중개 실무 쪽에 들어갑니다. 중개 실무 쪽에 들어가면 진도가 조금 빨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날짜를 맞춰가지고 진도를 냈는데 방학이 있죠. 제가 방학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문제만 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차만 공부하시는 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공부하면 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요즘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게 민법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중개사법에서 공부 잘 해놓으면 1차 과목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빠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